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집에 막 들어왔고요. 2024년 1월 30일 한국 시간 밤 10시에 정확히 IMF 경제전망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를 내려받았고 업데이트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즉시 분석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습니까? 이런 질문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드립니다. 2020년,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었죠. 그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들어서 러우 전쟁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공급망 대란이 오면서 막대한 유동성과 공급망 대란이 함께 만나면서 정말 무지막지한 인플레이션이 찾아온 겁니다. 그 인플레이션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연거푸 4번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는 금리 인상 행보가 이어졌었고 결국 금리 인상을 통해서 풀려나갔던 유동성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결과물이 뭐죠? 경기 침체죠. 여전히 고물가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고 높은 금리를 우리는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고물가와 고금리의 압력을 받는 경기 침체 국면에 우리는 놓여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IMF 경제전망 보고에서는 이 2024년 경제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2023년 경제가 2024년 경제와 함께 또 2025년 경제 쭉 이어지는 흐름이 L자에 맴돈다. 그러니까 2023년과 2024년 이어서 2023년 경제도 어려웠는데 2024년 경제도 여전히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또 2023년은 그나마 2022년에 나름의 뭐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이었었거든요. 21년, 22년이 그때보다 3.1% 증가한 것 이런 흐름을 본다면 23년 작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23년보다 3년보다 GDP가 3.1% 증가하는 뭐 전년과 비슷한 경기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그렇게 경기를 좋게 해석하는 그런 이유는 없죠. 그렇게 23년, 24년 작년에도 어려웠는데 올해도 어렵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22년 10월에 IMF가 경제전망 보고서를 냈을 때 그때는 3.0, 2.9로 그러니까 23년보다 24년 경제가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세계 경제에 경고를 던졌었는데 지금 본다면 그래도 각각을 상향 조정한 흐름 이렇게 본다면 그래도 종전에 봤던 것보다는 경제가 나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경제 전망을 IMF가 4번에 걸쳐서 수정 전망 보고서를 냅니다. 그렇죠? 1월 수정 전망 보고서를 내고 4월이 풀 버전이고 그리고 7월, 10월 그러니까 7월도 또 업데이트 버전 10월이 풀 버전 그래서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지금 서울이지만 부산에 갈 거라고 제가 우리 구독자 부산 연산동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언제쯤 약속을 하고 출발하면서 얘기합니다. 저 아마 지금 출발하니까 5시간 후면 도착할 것 같아요. 이게 뭐죠? 이게 전망이에요. 5시간 걸릴 것이다. 평소면 4시간이면 갔을 수 있는데 오늘은 교통량이 많아서 설 연휴 기간이라서 5시간 걸릴 것 같아요 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마치 경기 침체 같은 모습으로 전망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가는 중에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대전 근처를 가는데 보니까 교통체증이 더 심각해졌고 예상보다 더 많은 차량이 등장했고 심지어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5시간 후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보니까 대전까지 와서 보니 6시간 걸릴 것 같아요. 7시간 걸릴 것 같아요. 라고 도착 시간을 수정해서 이야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언제 도착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출발하는 게 더 좋죠. 그게 경제 전망인 거예요. 알고 만나자는 거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보니까 수정 조정을 해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등장해서 중동 불안이라든가 여러 변수들이 등장해서 수정 전망치를 제시해요. 아마도 5시간 후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리기를 저녁 5시면 도착할 줄 알았는데 저녁 5시는 아니고 6시, 7시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정한 도착 시간을 이야기해 주는 게 좋아요? 안 해 주는 게 좋아요? 이야기해 주는 게 좋죠. 그게 수정 전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어쨌든 종전 전망치나 좀 수정된 전망치나 둘 다 안 좋은 건 매한가지다. 둘 다 어쨌든 평상시보다는 더 오래 걸려 도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볼게요. 그러니까 종전 전망치가 3.0, 2.9로 했었는데 종전 전망치보다는 오늘 발표된 이 전망치가 3.1, 3.1이 더 좋아 보여요. 그죠? 이렇게 3.1, 3.1 좋아 보여요. 그러나 어쨌든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덜 막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가 L자로 이렇게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V자로 꺾여 들어가는 경제 위기와 L자로 꺾여 들이는 경기 침체랑은 구분하셔야 된다. 어쨌든 IMF가 현재 세계 경제를 경기가 호황이다, 회복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로 보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종전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그나마 낫다 이런 흐름입니다. 왜 그렇게 전망하는지는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세계 경제의 평년 성장률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대략 한 3.6%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잠재 성장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이 3.6%를 기준으로 세계 경제가 그 밑돌아서 간다. L자로 밑돌아하면서 간다. 이런 흐름이 뭡니까? 경기 침체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전망한 건 여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말이죠. 그 IMF가 어쨌든 수정 조정하든 아니면 수정하기 전 단계든 아니든 IMF가 세계 경제를 뭐 2023년에도 어려웠는데 그거와 비슷한 성장률을 유지한다라는 전망이 좋은 전망은 아니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망치를 어쨌든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2022년 10월에 전망했던 그리고 23년 4월, 23년 10월, 24년 1월 그러니까 최근 전망으로 오면 올수록 하향 조정만 하다가 그래도 상향 조정했다. 그죠? 24년 경제를. 자, 25년 경제도 그래도 하향 조정했다가 그래도 그 조정한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어쨌든 24년 경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종전에 봤을 때보다는 덜 막힌다. 여전히 막히는 거 맞아요. 여전히 꽉꽉 막힙니다. 그러나 종전에 봤을 때보다는 덜 막힌다. 요 정도로 여러분이 해독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가 지금 IMF의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수정 전망한 것까지 그래프를 통해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전망치 어쨌거나 이 전망치가 어떤 수준의 전망치인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망치가 어떤 수준의 전망치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경기 침체라고 말하는지. 자, 보시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세계 경제 성장률의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 우리 세계 경제가 위기라고 불려지는 그런 순간이 4번 있었습니다. 1980년 이래로입니다. 근데 일단 오일 쇼크에 따른 경제 위기가 있었고요. 오일 쇼크 때. 그리고 IMF 외환 위기 때.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팬데믹 경제 위기 때. 4번의 나름의 공식적인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4번의 경제 위기 때를 제외하고
24년 성장률이 23년, 24년 둘 다 이 3.1% 성장률인데 이 성장률은 사실상 거의 가장 낮아요. 거의. 그리고 금융위기 이래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로 2008년 금융위기 이래로 금융위기 이래로 팬데믹 경제위기 이때만 제외하면 23년, 24년 성장률이 가장 낮아요. 이걸 경기 침체라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 침체 맞아요. 그러나 종전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좋게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IMF의 전망도 보여드렸습니다만 IMF뿐만 아니라 그 밖의 주요 국제기구, 월드뱅크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 또 그 밖의 주요 민간경제 연구기관 성격의 것들의 전망치를 좀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스탠스로 봐야 되는지 IMF 전망치만 온전히 믿으면 안 되겠죠. 좀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월드뱅크의 전망을 보면요. 얼마 전이죠. 제가 일본에 머물고 있을 때 1월 중순에 발표됐었죠. 일본에서 이 월드뱅크 경제전망 보고서를 즉시 분석해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보시면 경제 성장률이 어때요? 6.2, 3.0으로 평년 성장률을 밑돌기 시작하죠. 22년. 그리고 23년 성장률 2.6에서 24년 더 낮아지고요. 25년 성장률조차도 종전에 봤던 3.0이 안 될 거다. 2.7로 하향 조정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글로벌 경제의 어떤 회복세가 당장 나타나기 힘들다라고 월드뱅크는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 전망치를 합칩니다. 그러니까 20년부터 24년까지 5개년 단위로 경제 성장률을 쭉 나열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5년 단위죠. 쭉 보면 1990년대 초반 2.2% 성장했었는데 그때를 제외해 놓고 보면 20년 초반 20에서 24년까지의 성장률이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한 30년 만에 도래된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경기 침체 맞아요. 그러니까 팬데믹 경제 위기를 지나고 나서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월드뱅크의 진단입니다. 그 다음 OECD의 진단을 볼까요? OECD도 그래프의 모습이 비슷하죠. 21년 6.3%에서 22년 3.5%로 내려와서 23년보다 24년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2.9, 2.7로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종전의 전망치 23년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23년 6월 전망치 이걸 수정하겠습니다. 23년입니다. 제가 엑셀에서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23년 전망치로 봤을 때 6월 전망이 3.0%였는데 그거마저 하향 조정했죠. 그만큼 어쨌든 하향 조정했거나 그런 걸 떠나서 세계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2023년보다 24년이 안 좋을 것이다. OECD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경익남 채널에서 경익남 시리즈로 다보스 포럼의 경고라고 해서 여러분께 다보스 포럼의 다소 경제 전망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는데 다보스 포럼은 우리가 경제 전망을 제가 하거나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이 하는 그런 스타일의 전망은 아니고요. 지금 보여드린 것은 세계 글로벌 주요 석학들한테 물어봅니다. 설베이를 해요. 그래서 올해 경제가 작년보다 나아질 것 같니? 아니면 올해 경제가 작년보다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이걸 질문해요. 그런데 56%가 작년보다 weaken, 더 약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던 거예요. 56%의 경제 석학들이 안 좋아질 거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 56%를 제외한 44%는 좋아질 거라고 한 게 아니고요. 56%를 제외한 예를 들어 한 30%가량은 작년이나 올해나 둘 다 비슷하게 안 좋다. 이런
이런 느낌이고 뭐 약 15% 20% 정도가 작년보다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는 많은 비중이 작년보다 안 좋아질 거라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조사한 조사 결과도 어쨌든 24년 경제가 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민간 경제 사이드를 좀 봐야 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읽어 들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치를 보면 23년을 2.7%로 전망했어요. 그리고 24년은 2.6%로 전망했어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다소 세계 경제든 미국 경제든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23년보다 24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 컨센서스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아닌 그 밖에 IB 투자은행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치를 컨센서스 평균적으로 모았더니 2.5에서 2.1로 더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24년 경제가 거의 공통적으로 작년보다 24년이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거의 매한가지입니다. 다만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 상에서는 작년 경제나 올해 경제나 비슷하게 안 좋다 이렇게 전망한 것이라고 여러분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뭐 23년 10월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상향 조정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라는 24년 성장률이 좋은 경제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연구기관마다 좀 다른 스탠스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일단 세계 경제가 왜 어쨌든 종전에 봤던 것보다는 나아지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린다면 바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그래도 하향 안정화된다. 이렇게.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확실히 하향 안정화된다. 근원 물가 상승률도 어쨌든 22년, 23년보다는 확실히 떨어진다. 그러면 인플레 압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는 자연스럽게 물가 다 잡혔네? 그럼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실제 IMF 경제전망 보고서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지나친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안 된다. 경계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줬어요. 왜냐하면 IMF는 주요국들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요. 예를 들어서 세계 주요국들의 경기를 판단하고 한국 이렇게 하세요. 재정정책 이렇게 하세요. 이런 말을 하겠죠. 역시 그런 어떤 정책적 방향성을 제안하는데 지나친 긴축 기조를 경계해야 된다. 이제 뭐 조급한 그 통화 정책 완화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긴축에서 완화로 급격히 전환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지나친 긴축,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하지 말라. 약간 이런 뉘앙스고 이제 금리 인하를 서서히 준비하라. 그게 좋겠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줍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어쨌든 확실히 잡혀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한 가지 첨언드린다면 물가 상승률이 잡히는 것이지 물가는 안 잡힌다. 이 말씀은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누차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이지 물가는 여전히 오르는 것이다. 이 부분은 설명 없이 그냥 이걸 명제로 받아들여 주시고 넘어갔으면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계 경제를 그렇게 조망하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조망했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그 부분들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린다면 미국 경제인데요. 어쨌든 미국 경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 최근 전망치를 가지고 그래프를 제가 그려보면 이런 흐름이죠. 이렇게 곤두박질 쳤다가 2.1%에서 23년 2.5%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24년은 다시 2.1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25년까지도 내려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어쨌든 L자의 경기 침체 국면에 미국 경제가 놓여져 있다라고 전망한 거는 여전합니다. 이게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경기 침체에 가까워요. 그런데 종전에 전망했을 때보다 미국 경제를 상향 조정하고 또 이렇게 상향 조정한 23년 10월 기준에
전망치보다 또 한 번 상향 조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23년 성장률을 가지고 보면 23년 7월부터 1.8로 전망했다가 2.1로 또 2.5로 상향 조정했고, 미국 경제가 그렇게 강도 높게 금리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충격이 없이 지나가네 라는 판단이에요. 그리고 24년 전망치도 종전에는 1.0으로 전망했다가 또 지난 10월에는 1.5%로 전망했다가 이번에는 또 2.1%로 전망했으니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경제가 큰 충격 없이 지나가네. 그래도 소프트 랜딩이나 노랜딩에 가까운 그 둘 중에 하나겠네. 그러니까 노랜딩까지는 아니지만 소프트 랜딩과 노랜딩의 사이, 예, 그런 느낌인 거야. 아주 경미한, 매우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 이렇게 보겠네요. 경기 침체라는 용어도 조금 어색하고 경기 둔화로 보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25년입니다. 그러니까 25년 경제가 어쨌든 미국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미국 경제는 1.7%로 내려간다. 이게 좀 중요한 사인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 현상이 24년에 당장 오는 게 아니라 24년 하반기 그리고 25년 들어서 천천히 찾아온다. 이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 현상이 천천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이지 미국 경제가 당장 경기 침체에 진입하지는 않는 것이고, 그렇다고 경기 침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IMF는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미국 경제를 놓고 좀 생각을 해 본다면, 제가 해석을 해 본다면 어쨌거나 뭐 중앙은행이 혹은 미국 재정부가 경기를 잘 잡았다. 그러니까 물가는 물가대로 잘 잡고 또 경기는 경기대로 잘 지켜냈다.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숙제죠.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다 잡았다. 물가와 경기를.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를 좀 비유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미국보다 지금 더 높아졌죠. 근데 경기는 미국보다 오히려 안 좋죠. 이런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는 물가 잡는 것도 좀 놓치고 경기 침체는 경기 침체대로 도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스탠스를 보면, 지금까지의 스탠스를 보면 세계 경제를 봤을 때, 미국 경제를 봤을 때 여전히 좀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러나 종전에 봤을 때보단 낫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지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IMF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IMF가 이번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건 세계 경제가 아니라 또 한국 경제가 아니라 바로 중국 경제에 있습니다. 물론 중국 경제도 상향 조정한 건 사실이지만 중국 경제의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3.0%까지 내려왔다가 좀 회복되는가 싶더니 5.2, 또 4.6, 4.1%로 예전의 고성장은 이제 오지 않는다. 고성장은 이제 끝났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뉘앙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 경제 부분을 조금 더 긴 텀에서 본다면 이렇습니다. 자,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때는 2000년대 굉장한 고도의 성장을 계속 유지하다가 한때 14.22%라는 정점까지 기록을 했었고요. 어느덧 10%, 어느덧 뭐 8%, 어느덧 6%대로 내려왔다가 이제 23년 5.2%, 24년 4.6%, 그리고 또 2025년은 4.1%로 또 내려온다. 그러니까 우당탕탕하는 일들은 있지만 어쨌든 이 고성장은 다시 오지 않는다. 저성장 고착화된다라는 전망을 IMF는 제시한 겁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매크로한 거시경제 전망이니까 이제 마이크로한 이야기는 뭐 물가, 뭐 혹은 고용 이런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좀 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주요 연구기관 혹은 국제기구의 전망도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중국 경제가 유독 높은 성장률에서 낮은 성장률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월드뱅크도 이미 진단했었고, 평년의 성장률, 이게 잠재 성장률이라고 본다면 잠재 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23년 경제였는데 24년 경제는 그거보다도 더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치를 크게 하향 조정한 것을 본다면 월드뱅크도 중국 경제를 유독 안 좋게 보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주요 연구기관들이나 IB 투자은행의 평균치를 같이 제시를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거의 공통된 전망이죠. 23년 전망 5.2, 24년 4.7, 월드뱅크는 5.1, 4.4, OECD는 5.1, 4.6, 또 IMF의 이번 전망치는 5.2, 4.6. 그러니까 성장률에 있어서 대동소이한 흐름은 있지만 어쨌든 23년보다 24년 성장률이 더 낮다. 그리고 예전의 고성장은 다시 오기 힘들겠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제시한 건 거의 매한가지입니다. 자, 이제 중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를 제가 지난 월드뱅크의 경제 전망을 보여드리면서도 일부 중국 경제 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왼쪽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이 EAP예요. 이스트 아시아 퍼시픽.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태평양 지역, 그죠? 이렇게 보시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네,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원래 중국이 있는데 중국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뺀 나머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부채인데요. GDP 대비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 부채에는 가계부채, 정부부채, 또 기업부채가 있는데 이 3대 주체의 경제 주체들이 가계부채가 어때요? 역시 늘죠. 정부부채 역시 늘죠. 기업부채도 늘죠. 그러니까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 주체가 모두 부채,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면서 경제 규모를 키워온 겁니다. 빚져서 투자하고, 빚져서 건물 짓고, 빚져서 인프라하고, 빚져서 집 사는, 그러니까 빚에 의존해서 경제 규모를 키워왔던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10년 동안. 근데 EAP 지역의 경우에는 중국을 제외하고 보면 이 부채의 규모가 GDP 대비 부채의 규모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죠. 이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빚을 짊어지고 경기 부양을 해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지금은 그림자 금융이다, 뭐 정부 부채다, 지방 부채다, 또 기업 부채다 할 것 없이 부채 규모가 절대적으로 높아져서 이제 그 부채를 또 추가적으로 짊어지면서까지 경기 부양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고성장은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월드뱅크가 진단하기를 잠재 성장률을 보아도 또 다른 측면이에요. EMDE예요. EMD는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개도국을 뜻합니다. 역시 신흥개도국 중에 중국을 제외한 신흥개도국들이겠죠. 그러니까 중국을 포함한 신흥개도국과 중국을 제외했을 때의 신흥개도국이에요. 근데 중국을 포함한 신흥개도국들의 경우에는 잠재 성장률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죠. L자형 경기 침체 국면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중국을 제외해 놓고 보니까 23년 성장률이 가장 안 좋았고 24년, 25년 좋아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25년에는 평년의 잠재 성장률보다 웃도는 수준으로 좋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25년이 완연한 경기 회복세라고 진단한 거죠. 이 신흥개도국들의 전망을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런 흐름과 유사하게 IMF는 이번에 뭐라고 전망했냐면 권역별 전망을 할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 경제, 자, 세계 경제부터 볼게요. 세계 경제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L자형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는데 24년까지만 보겠습니다.
근데 선진국 경제가 유독 2.6, 1.6, 1.5로 23년보다 더 안 좋을 것으로 유독 경제를 부정적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유러피언 국가들이 유독 안 좋아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데, 근데 신흥개도국들은 어떻다? 높은 성장세를 나름 유지한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자, 여기서 IMF의 이 전망치에서 이 신흥개도국 EMDEN은 중국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중국 성장률이 22, 23, 24 점점 안 좋아지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죠. 23년보다 24년이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흐름이라고 5.2, 4.6%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당연히 중국을 제외하고 신흥국 개도국들의 성장률을 계산을 해 본다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권역별로 보면 신흥국이 아닌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특히 유러피언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경제가 유독 23년보다 24년이 안 좋게 굴러간다라는 전망이고요. 또 중국 경제가 유독 안 좋다라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이고요. 중국과 유로존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을 제외해 놓고 본다면 이 신흥개도국들의 경제가 나름 괜찮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좀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이 IMF 전망 보고서를 요약한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 이 표가 너무 기니까 제가 일부를 지웠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좀 덜한 국가를 좀 지워서 보시기 좋게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제 얼굴을 좀 빼고 크게 보실 수 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 좀 더 보시기 좋게 더 키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더 잘 보이시죠? 네, 키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는 3.1, 3.1, 23년도 안 좋았는데 24년도 안 좋다. 다만 종전에 봤을 때는 2.9였는데 종전에 봤을 때보단 좋아진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자, 선진국 경제의 경우 1.6, 1.5%로 23년보다 24년이 안 좋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 상향 조정한 이유는 미국 경제를 매우 강하게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상향 조정한 거예요. 다만 유로존의 경우, 유로존 주목해 주세요. 유로존의 경우 23년 0.5에서 24년도 여전히 0.9% 회복하지 못하고 1%를 밑도는 낮은 성장률을 유지한다. 심지어 종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종전에는 뭐라고 전망했을까요? 1.2%라고 전망했겠죠. 그럼 1.2에서 0.3%포인트를 하향 조정했으니까 0.9로 전망한 거겠죠. 독일 경제가 또 심각해요. 독일 경제가 23년 역성장했죠. 마이너스 0.3% 역성장했는데, 역성장한 것 치고는 뚜렷하게 반등하지 못하고 여전히 0% 성장을 합니다. 심지어 종전에 전망한 것보다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했어요. 이것은 결국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종전 전망치가 0.9%였는데 0.5%로 하향 조정했다는 뜻이에요. 하향 조정. 유로존도 하향 조정. 특히 어디가 안 좋다? 유로존, 독일 경제, 이런 경제가 특히 안 좋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일본도 나름 완화적 통화 정책을 통해서 23년 작년 나름의 좋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만 24년 들어서 다시 0%대로 내려온다. 종전 전망치가 1.0이었는데 종전에 봤을 때보다 더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0.9인데 2025년까지도 또 0.8%니까 계속 다시 0%대로 내려가는 반짝 23년 회복이었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전망한 것입니다. 일본 경제 그렇게 좋지 못하다. 자, 한국 경제도 이제 선진국에 있으니까 보여드린다면 23년 정말 너무나 안 좋은 경제였는데 24년 경제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좋아진다. 2%대로 올라선다.
그런데 종전에 봤을 때 2.2%였는데 종전에 봤을 때보다 좀 나아진다. 이런 흐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유독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 경제를 어쨌든 종전에 4.2라고 전망했다가 이번에 4.6으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이 값이 반영된 결국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종전에 봤을 때보다는 좋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전망을 했기 때문에 역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치도 상향 조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제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중국 경제는 24년 경제 성장률을 0.4%나 상향 조정하고요. 미국 경제도 0.6%나 상향 조정했는데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를 상향 조정한 것 치고는 한국 경제에 대한 상향 조정 폭이 정말 거의 제자리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한국 경제가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대외 거래가 회복될지라도 내수 부진이 여전히 유지돼서 뚜렷하게 경제가 회복되기 어렵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곧 기업들은 나름의 회복세를 체감할 수 있겠지만 가게는 상대적으로 그 회복세를 체감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을 강조해 봅니다.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린다면 인도 경제인데요. 제가 그동안 인도를 강조했잖아요. 인도가 6.7%에서 6.5%로 또 이 높은 성장세를 여전히 유지하는 흐름. 심지어 24년과 25년 각각 0.22%포인트씩 상향 조정한 흐름. 이렇게 보신다면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으로서 부상하는 과정, 또 미중 패권 전쟁의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많은 기업들이 이탈하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반사이익을 보는 또 세계의 공장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기회를 누리는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IMF 경제전망 보고서를 가지고 좀 다소 드라이하게 IMF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다른 주요 국제기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이 세계 경제를 좀 조망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봤는데요. 끝으로 보여드릴 게 있죠, 항상. 네. 여러분이 경제 공부에 좀 입문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께서는 제 경제 입문서죠.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경제 전망처럼 좀 편하게 읽어볼 수 있는 경제 전망서, 경제 트렌드서를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 또 경제 전망서를 추천해드리고 설 연휴 때 또 연초에 2월 달까지도 2, 3월 달까지도 선물하기 좋은 책이겠죠. 예. 책그 첫면에다가 이렇게 편지 한 자 적어놓고 24년 경제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선물하시기 좋은 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해 드리면서 2024년 경제 IMF의 경제 전망 또 IMF의 중국에 대한 경고 이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다음에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IMF 경제 전망 보고서를 또 소개해 드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밤이 늦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또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